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저희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질문지에다가 여러분이 뭐든지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 할 텐데,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던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뭐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기상청이나 관련된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도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좀 질문지로 먼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지를 작성하시면 저 뒤쪽에 노란 조끼 입고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우리 강사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입구에 있는 질문지와 봉투, 볼펜을 활용해서 궁금한 사항들 미리미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갑자기 나들이 발걸음으로 조금 옮겨가지 않았을까 제가 좀 염려를 하고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또 이 현장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됐네요.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연락을 받는데 뭐 바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서울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제가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성가족부 산하의 그 터전에 있는 우리 동아리들 지도자분들도 또 우리 동아리 그 봉사 청소년들하고 함께 유튜브로 약간 전국적으로요, 부산에서부터 좀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이 현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맑은 날 또 우리가 이 주말 오후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홍우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여의도에서 또 원데이 클래스들을 시리즈로 계속 좀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8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모자를 하나 쓰고 있죠. 자, 혹시 이 모자를 최근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셨나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좀 보이세요? 물론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긴 합니다만 몇 주 전에 우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관내에 구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바로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또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도 사실은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좀 선포가 됐는데요. 이게 다 이 기후 이슈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영등포구에도 보면 이런 모자를 쓰고 계시는 그때 서울 전역에서 저를 포함해서 699명이 봉사단으로 이렇게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같이 발대식을 했는데요. 이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기존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서울시에서 이 바로의 뜻은 곧바로, 그 다음에 올바로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데 회복시켜주는 그런 봉사를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들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후 위기와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좋다, 재밌다, 내가 좀 더 알았어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까지 한번 우리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를 빼먹었네요. 저는 홍우 작은 도서관 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마친 다음에 질문과 그 다음에 강사님의 답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강사님도 퀴즈 좀 준비하셨나요? 오늘? 네, 퀴즈 준비하셨습니다. 퀴즈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빨리 들어오시느라고 잘 못 보셨겠지만 저희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 우리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후원받은 물품들을 선물로 또 이렇게 나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시간이 지연되기 전에 우리 귀하게 모셨는데요. 특별히 올 초에 은퇴하신 다음에 재능 기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 시민들에게 좀 나눠주기를 정말 즐거워하시는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기상청 기상사무관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우리 임장수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창수인데요. 저는 이제 35년간 기상청에서 기후변화하고 서울하고 이 경기권 이렇게 일기예보를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니까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뭐 서운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35년간 진짜 근무를 하면서 매일 새벽 3시에 면 자동으로 잠을 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아침에 텔레비전을 딱 켜면 젊은 이제 뉴스부터 나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상청은 밤을 새우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게 몸에 배해서 지금도 한 3시, 4시 되면 잠을 깨고요. 또 후배들이 그때 하필이면 또 전화가 와요. 선배님 오늘은 일기예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제 잠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기후변화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화두로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기후변화를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런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막 느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우리 여기 이제 건우 학생이 이제 별내에서 왔는데 굉장히 좀 아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사실은 기후 변화를 알려면 기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은 뭐 오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거 기상인데 이런 기상이 최소한 30년 동안 평균적인 것을 나타난 것이 기후변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기상하고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따가 이제 그 미세먼지도 하려고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상청에서 수도권 이렇게 서울하고 인천 경기 이쪽 예보를 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담당 시나리오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지금 이제 일기예보가 틀리면 항상 뭐 니네 슈퍼컴 사줬는데 왜 일기예보 틀리냐. 그래서 슈퍼컴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대학원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2급 정교사. 저도 원래 처음에는 중학교 과학교사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상청으로 도망왔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은 이렇게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하면은 도시농업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농업 관련 자격증도 이렇게 땄고요. 보드게임 지도사라든가 행정사, 법무사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행정사 자격증도 이렇게 땄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꽤 많이 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했다고 이때 이제 김항식 국무총리께서 직접 총리 공관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상을 받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 우수공무원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명만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이거는 뭐 기상청에서 좀 근무 열심히 했다고 모범공무원상 주었고,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퇴직하면서 녹조 근정운장 이렇게 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백엽상이 있는데요. 왜 이름을 백엽상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건 이제 좀 그렇게 흰색이라서 제가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질문 안 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상은 진짜 과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도 있고 어머니 아빠도 계시지만 굉장히 과학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체계적으로 가면은 오늘 저랑 최소 건우 학생도 있지만 2시간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왜 백엽상이냐면 사실은, 그러면 한자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백엽상을 보면요, 그 아버님 백자가 무슨 백자죠? 황현색. 100백자죠. 백엽상 할 때 이게 왜 친구가 있으면 하나씩 이게 100백자를 써요. 흰백자가 아니라. 왜 100백자를 쓰냐면 여기 바람이 들어가게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무 이 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100개예요. 그래서 100백자, 입석이엽자, 상자상자를 써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죠. 저 안에 온도계 같은 게 들었는데 얘는 관측을 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AWS라고 해갖고 전국에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관측 장비에서 1분 단위로 그 기온이라든가 강수량, 기압 같은 걸 다 관측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따 이제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옛날에는 경복궁에 보면은 이렇게 혼천이라든가 해식에 채국이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죠. 이건 지금 이제 그 보물이에요. 채국이가. 그래서 관측 시간은 1분 단위로 오지만 실제로 일기도 같은 걸 하고 할 때는 하루에 이렇게 8번씩 이렇게 기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소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밭 같은데, 왜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콘크리트가 많은데 이 위에다 만약에 온도계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50도, 60도 가니까 어떤 그 보편 타당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풀밭 위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장비가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설치되어서 지금은 한 600개 정도가 전국에 깔려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1분 단위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송월동에 있는 장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물이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증발하나 보고, 뭐 지진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여기는 장비가 몇십억이에요.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AWS라는 장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갖고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온도계, 습도계, 풍향, 풍속계, 강우 감지기 이런 식으로. 기압계가 우리 건우 학생 뭐 하는 기계 같아요? 쟤는 기계, 그지? 근데 기압이 뭐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과학을 어머니도 그렇고요, 아빠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한자어 국가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루지 마세요. 기는 공기, 압은
압력은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기압. 그럼 물이 누르면 수압.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은 또 문고 물량계라고 있어요. 지금은 문고는 뭘까? 문. 그렇죠. 구름의 고는 높이. 그리고 양은 이런 양. 그러니까 구름의 양하고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봐봐. 그러면 지중은 뭐예요? 지중. 그 땅지. 땅의 온도예요. 근데 땅의 5m까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m 정도 가면은 거의 기온 변화가 없어요. 이제 눈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적설이에요. 적설. 눈이 쌓이는 걸 적설이라고 해요. 이건 적설계. 독도에도 굉장히 독도가 멀잖아요. 이 독도에도 이런 장비가 있어갖고 현재 독도 기온이 몇 도인지도 이렇게 다 측정할 수가 있고요. 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딜까요? 강원도 어디?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2m 94cm까지 온 적이 있어요. 제가 91년에 강원도 강릉에서 근무하는데 눈이 하루에 160cm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서울 이쪽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눈이 1m 60 정도 오니까 일주일간 비행기도 이착륙 못하고 기차도 못 오고 버스도 못 오고. 그래서 제가 91년도면은 저희 큰애가 3살 때인데요. 이게 완전히 그 프로판 LPG 가스도 다 떨어져 가지고 부탄가스 사다가 이렇게 해갖고 하고, 나중에는 슈퍼 가니까 빵도 없어서 하나에 막 그때 100원인가 그랬었는데 1000원에도 없고 막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며느리나 사위 보려면 강원도 강릉 쪽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혼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강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따 한번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여기도. 근데 그때 1시간에 140mm 오고 막 일강수량이 400mm 오고 그랬는데 그 값이 강원도 강릉이 870mm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 전체가 잠겼고요. 거긴 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바람이 속초 같은 경우는 초속 64m가 부른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많이 오죠. 산불 많이 나죠. 바람 많이 불죠. 놀러 가기는 좋은데 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전부 관측을 하면 슈퍼컴퓨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런 수치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자료를 넣으면은 1, 2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북 오창에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크고요. 1초당 조번의 그 연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 보면은 이게 언제 거예요? 이게 작년 7월 21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영등포예요. 저희 산 영등포고 여기는 종로 쪽인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서울인데 왜 영등포는 기온이 이렇게 높고 종로 쪽은 기온이 낮을까요? 기후변화. 맞아요. 기후변화인데 왜 그럴까요? 같은 서울인데. 우리 영등포는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산이 없는 구예요. 그리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지만 콘크리트 건물이 많기 때문에 금천구하고 이쪽이 굉장히 기온이 높아요. 근데 이 종로 쪽은 뭐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경복궁도 있고 뭐 종묘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도시농업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농업을 많이 하면은 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열대야입니다. 열대야인데 열대야는 뭘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뭐 열대야 때문에 뭐 잠을 설쳤다 막 그러거든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 과학을 어려워하는데 공식 딱 10개만 이으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식 이을 게 없어요.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열대야면 무슨 뜻일까요? 야는 건우야 무슨 야자 같아? 야인홍할 때 야는 아닐까요? 그죠? 야는 밤야자야. 밤의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 열대야라고 그래. 저희 몸이 완전히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24.9도만 돼도 그냥 새벽에 잠을 잘만 한데 딱 25도 되면은 뒤척여요. 그래서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저희 영등포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이쪽은 어디 도봉구 이쪽 있잖아요. 이쪽 뭐 별내 같은 데도 낮아요. 왜냐면 이쪽은 습 같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온이나 기후변화하고 이런 습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제가 최근 자료 갖고 왔어요. 8월 6일부터 11일까지 강수량인데 이쪽 금천구 쪽은 약 500mm가 왔어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한 몇 미리쯤 될까요? 1200mm 정도 돼요. 1200mm인데 이게 며칠 사이에 거의 반이 왔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아까 관장님도 우리 영등포 여기도 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거 보면 하루 강수량이 오는 것도 굉장히 멀지만은 1시간 강수량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몇 미리 왔어요? 동작구가 여기 보면 136mm. 하루에 136mm를 와도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사실은 80mm만 넘어도 폭우 내렸다, 호우 내렸다 그러는데 1시간에 136mm 내리니까 당연히 이런 하수구가 넘치고 이런 안양천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굉장히 하고 이런 지하상가 같은 거 다 물에 잠기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에서 그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일기도라고 그래요. 일기도인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왜 8월 9일 날 9시 일기도인데 비가 많이 왔냐면 이런 이렇게 띠가 있어요. 혹시 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오늘 뭐 정치 우리 일기예보 들을 때 가만히 들으면 재밌어요. 뭐 정체전선. 정체라는 뜻은 멈춰 있는 거잖아요. 전선은 전쟁에서 그 싸울 때 적군하고 대치하는 그 선이 전선인 것처럼 성질이 다른 애들이 항상 이 자연과학에서는 약자하고 강자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막 부딪히는 부분이 이 서울역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고요. 이거는 언제냐면 어제 저녁 거예요. 근데 혹시 나중에 일기예보 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주로 공기 이동이 서쪽에서 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풍이라고 그래. 주로 근데 서쪽에서 편중돼서 오기 때문에 그걸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이게 하루에 한 칸이 움직여요. 이거 어제 밤이면 여기 고기압 있잖아요. 고기압은 날씨가 맑아요. 그러면 저기압도 있어. 맞아. 뒤에 이렇게 저기압도 있어요. 똑똑하네. 그런데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날씨가 우리 건우 학생 봐봐. 날씨가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예. 고기압 이렇게 오니까 이거 어제 밤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하고 내일 날씨가 어때? 맑아. 그런데 모레는 어때? 얘가 올 거냐?
하나, 둘이니까. 그죠? 그럼 모레 날씨는 어떻게 돼? 흐려. 그때 서울에 비가 많이 올 때 인공위성에서 찍은 구름 사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일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기도에는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게 하늘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얘는 구름의 양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저게 쭉 보면 구름의 양이 기상청에서 오늘은 뭐 날씨가 맑다, 흐리다, 구름이 조금이나 많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름이 하늘 전체를 팔로 봤을 때 0이나 1일 때는 오늘 날씨가 맑다 하면 구름이 저 정도 낄 거다. 구름이 많다 하면은 8분의 5나 6이 낄 거다. 날씨가 흐릴 거다 하면 하늘 전체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혹시 학교에서 배웠죠? 중학생인데 배웠어요. 그럼 바람을 관측하는 기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요. 비는 우량계니까 바람은 바람계. 뭐라고? 바람계 무슨 마법 천자문도 아니고 바로 풍향계와 풍속계가 있습니다. 풍향계라는 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려주는 기구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은 학교 잔디밭 같은 넓은 곳에 긴 막대기 위에 화살표 같은 것들이 막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온도를 측정하는 그 하얀색 상자 옆에서 제가 봤어요. 보통은 학교에 다들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잘 안 가져서 모르고 있는데 진구가 알고 있다니 참 대단하구나. 그럼요. 제 꿈은 기상학자거든요. 풍향계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나타내고요. 360도를 36개로 나누어 가지고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 북풍, 북동풍, 동풍, 남동풍, 남풍, 남서풍, 서풍, 북서풍 이렇게 부릅니다. 와, 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있습니다. 예, 풍향은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오른쪽은 동쪽이잖아요. 이게 일기도에서 보면은 이게 풍향,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쪽이 동, 서, 남, 북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방위예요. 동서, 남, 북이에요. 그러면 일기예보에서 오늘 북풍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 북쪽에서 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건우 학생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는 동북풍이 아니라 남북을 기준으로 하니까 북동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 할아버지가 재단 쌓아놓고 올라가서 무슨 바람이 불어달라고 그래요? 동남풍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갈공명 그 시대는 동남풍이라고 하는데 기상학적으로는 남동풍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하고 서 사이에서 불면 북서, 남동, 남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이렇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요. 이제 저도 이제 중학교 있을 때 그 시험 문제 중에서 항상 시험 문제 이렇게 있네요. 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가 동쪽으로 날아갔다. 그럼 지금 무슨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모자가 동쪽으로 날아갔어. 그러면 지금 무슨 풍의 바람이 불고 있나? 그렇죠. 서풍이 불어와야 모자가 동풍으로 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 풍속입니다. 바람의 속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기호가 긴 거는 10노트, 작은 거는 5노트. 노트는 주로 이제 옛날에 바다에서 어부들이 쓸 때 나타나는 풍속인데 10노트는 5m예요. 초속 5m. 그래서 이 깃이 저런 식으로 된 거는 50노트. 얘는 얼마일까요? 40노트. 얘는 65노트. 얘는 얼마? 50노트가 두 개인데 110, 그렇죠. 115노트.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각 기호를 나타내요. 안개, 천둥, 번개, 이건 황사. 이거는 기압을 나타내요. 기압은 공기 압력. 그래서 천은 00, 04, 16은 1016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죠. 그러니까 일기도를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좀 매끄럽게 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천을 기준으로 해서 천을 기준으로 하고 1004를 그리고 그 다음에 1008을 그리고 그래서 보면 주변보다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거고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거는 저기압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기압이 낮으면 이렇게 저기압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처음에 이제 0부터 해가지고요. 좀 어려우시면 이제 0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본 부분은 0이 있으니까 0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시면 이렇게 돼요. 기상도를 예쁘게 그리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다.
옛날에는 이 일기도를 사람이 다 그랬는데 지금은 고맙게도 슈퍼컴퓨터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 그랬으면 이렇게 G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여기는 저기압이고요. 여기는 20이니까 G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일기예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기압이 덮여 있으니까 날씨가 맑은데 아까 제가 하루에 한 칸 정도 오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흐리고 비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똑같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서쪽을 보시면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슈퍼컴퓨터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새벽 5시에 그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씨가 오늘하고 내일은 맑은데 모레는 흐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 더 해줄게요. 오늘 날씨가 선선해요? 더워요? 선선해죠. 왜 선선하냐면 이 고기압이, H가 고기압인데 얘가 북쪽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가오니까 기온이 선선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모레는 이 저기압이 다가오겠죠. 저기압은 남쪽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모레는 또 비는 와도 오늘보다는 기온은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일기예보를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든 게요. 어떤 때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매일 제가 몇 년도인가 한번 저희 책 행사할 때 한번 비 딱 왔는데 그게 보통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날짜를 잡아요. 그러면 한 달 전 거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매일 이 기상청 니네 일기예보 저기 최고 행사 날 비 왔다며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저도 다른 사람보다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 걸 리는 없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2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콩을 깨를 널어 놓으시고서 얘야 내가 저기 장애를 가 있는데 오늘 깨를 널었는데 오늘 비 안 오겠지? 그래서 예 거기 충남 공주 쪽 비 안 와요. 다녀오세요. 비 예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녁 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얼른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들게 다 떠밀어 갔다. 보니까 그 공주 같은 경우는 계룡산이 있거든요. 계룡산에 가다가 공기가 걸려가지고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혼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더 무서웠어요. 이게 몇 년 거냐 91년 1월 30일 날 이때 잃어버리도 않아요. 이때가 아까 제가 강원도 강릉에 160cm 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다 기입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다 글씨를 써서 이 자료를 다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때 눈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언제 거예요? 이렇게 항상 저는 최근 자료를
예, 오늘 7시 51분. 어디 자료예요? 영등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혹시 비 온 거 아세요? 비 왔어요. 열심히 주무셔서 모르셨죠? 딱 띠 하나 지나가면서 2.5mm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때 기온이 19.6도고, 예. 어제 기온은 29.8도. 예, 이런 식으로 저희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2km 지점까지는 하층 구름이고 2km에서 6km까지는 중층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름은 10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구름이든지 하늘에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상청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 주냐면 구름의 종류부터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그래서 구름은 크게 하층은, 중층은, 고층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층은 아래 하자, 아래에 있는 구름,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구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 올 때는 하층원에 주로 오고, 상층원에서는 비는 오지 않습니다. 경란원 같은 경우는 막 소나기 오고 할 때, 제가 나중에 자료는 공유할게요. 필요하시면.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안개하고 구름하고 차이 아세요? 건우가 대답해야지. 안개하고 구름. 생기는 원리는 똑같아요. 안개는 뭐냐면 이게 구름이 땅에 닿았으면 그게 안개고, 하늘에 떠 있으면 그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원도 강릉 갈 때, 아니면 여기 여의도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 보실 거예요. 63빌딩에 이렇게 보면은 구름이 걸린 경우 있죠. 그러면 63빌딩 꼭대기 있는 사람은 오늘 몇 개 구름이 여기 와 있어, 그게 아니라 안개가 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구름 꼈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상에 대해서 했고요. 기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는 30년의 그 기상을 평균한 것이 기후인데, 제가 또 98년부터 여기 온다고 20년도까지 서울에 25개 구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25개 구 자료를 연도별로 전부 이렇게 평균을 해봤어요. 평균을 해봤더니, 한번 읽어보실래요? 밑에 권우 누나. 왜 그럴까요? 같은 서울인데. 어머니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특징이 뭘까요? 기온이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그렇죠. 서대문하고 도문구는 산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강남 마포 이쪽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온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서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보면 기온 차이가 굉장히 나죠. 영등포 높고. 근데 그 기온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0.5도 갖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애기 키워보시지만, 만약에 애기가 사람 체온이 36.5도인데 1.5도가 높아져가지고 38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애기 없고 병원 가야 돼요. 저도 지금 아들이 32살인데 덩치는 이런데, 애기 없고서 저 이제 그
저 이제 당산동 샀는데 거기서 이 성모병원까지도요 몇 번 없고 막 뛰어오고 막 새벽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1.5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보면은 이쪽 중구하고 경북군 같은 있는 중구하고 영등포하고 하면은 거의 한 2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면 이것도 딱 보면 도시화된 부분은 굉장히 기온이 높고 도시화가 안 된 부분은 기온이 낮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어디야? 가평 조종. 저기는 가평하면 이제 자신 많은데 이 부분은 이 동네는 굉장히 숲이 많고 하니까 기온이 낮습니다. 강수량을 보면요 또 재밌는 게 선생님 도봉구가 많아요. 왜 아까 도봉구에 산이 많다고 했는데 산이 많으면 왜 강수량이 많을까요? 이 공기가 가다가 산에 부딪혀요. 부딪히면 얘가 이렇게 응결돼 가지고 비가 많이 와요. 영등포 기온 보면은 이게 연도별로 제가 평균 기온을 쭉 했는데 이때만 해도 2000년도에만 13.2도 했는데 지금은 14.7도로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수량 보면은 또 특이해요. 비는 어때요? 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강수량하고 강우량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도 이제 건우 학생이 대답해야 돼. 강우량하고 강수량하고 어떻게 다를까? 강은 무슨 뜻일까? 강은 내린다는 뜻이요. 뭐가 내려? 강수량 하면? 그렇지, 물이 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강우량이라고 안 하고 강수량이라고 했을까요? 우는 무슨 우야? 그렇지, 비가 내리는 거는 강우량이에요. 그러면 강수량은 뭐냐면 눈이 내리잖아요. 눈을 녹여가지고 물로 환산한 게 강수량이야. 그러면 보면 강수량 개념이 커요? 강우량 개념이 커요? 그렇죠. 하나 배우셨죠? 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자, 가끔 이제 기상 리포터들도 저도 교육을 많이 했는데 왜 강수량 합을 센티미터로 안 하고 밀리미터로 했을까요? 그렇지. 제 키가 166cm라 가지 1.66 미터라고는 안 하죠. 강수량은 밀리미터라고. 그러면 눈은 혹시 오늘 눈이 3mm, 10mm가 왔다고 그래요? 1cm는 10mm잖아요. 그런데 10mm 왔다고는 안 하죠. 눈은 센티미터로 하죠.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괜히 읽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황사일수 보면 서울 황사일수가 이렇습니다. 네. 이것도 21년까지 제가 또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기온이 어때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평균 기온인데 이것도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아주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황사일수 같은 거는 미세먼지 같은 거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건우 학생 봐봐. 여기 뭐야? 강수일수 변화야. 강수일수는 뭘까? 그렇지. 그러면 비가 내렸어. 아까 여기 2.5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강수일수는 비 온 날인데 도대체 비가 몇 미리 와야 강수일수에 들어갈까요? 30mm? 그건 너무 많아. 1mm? 10? 그러면 비가 3mm 왔으면 비 온 날로 안 하면 좀 섭하지.
그럼 몇 미리로 할까? 0.1mm예요. 왜 0.1mm냐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0.0은 비가 와도 0.0 한 방울 떨어지고, 근데 이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0.1mm예요. 그래서 0.1mm입니다. 그래서 강수일수가 줄어들어요. 강수일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비가 한번 오면 많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이거 조사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전국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고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풍속이 어때요? 바람의 세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여름철에 더운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게 순환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영등포가 건물을 많이 짓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영등포 기후변화해갖고 폭염일수, 이거는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폭염일수가 점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열대야, 아까 열대야는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 열대야인데 얘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또 한파일수는 최저 기온 영하 12도 이하인데 한파일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호우일수 같은 경우는 하루 강수량이 80mm 이상이고, 결빙은 얼음이 얻는 거, 그거는 점점 줄어들겠죠. 이거 보면은 봄꽃 같은 게, 특히 이제 벚꽃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여의도 하면은 윤중로에 벚꽃 축제 하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보면은 사람들 가끔 기자도 그래요. 꼭 벚나무 하나 폈는데 왜 벚꽃이 폈다고 발표를 안 하지? 그래요. 그리고 한강이 이제 결빙하잖아요. 한강이 분명히 저쪽 하루에 얼었는데 왜 한강이 얼었다고 발표를 안 하지?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상은 어떤 과학적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기 벚나무가 한 450그루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번호를 1번부터 450번까지 다 써놨어요. 그런데 1, 2, 3번 그 벚꽃이 폈다 그러면은 인정 안 해요. 197, 198, 199 세 그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강이 얼었다 그러면 어디를 하냐면 한강 대교 있거든요. 거기 네 번째 교각 위에 벽을 다 기억하죠. 100m 부분이 그 부분이 얼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데 안 얼면, 다른 데 다 얼었어도 거기 안 얼면 그 결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까도 고기압도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인 식으로 어떤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것만 알면 기상뿐만 아니라 과학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쪽 도봉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히려 거의 변화가 없죠. 여기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할까요? 사실은 이 기후변화 해가지고 막연하게 많이 하는데요. 기후변화는 어떤 기후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게 기후변화인데,
보면은 얘는 왜 변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켜갖고 기온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다 한번 봤어요. 실제 기온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비율을 보니까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 30년하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1.6도, 전 세계적으로는 0.8도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까 일기 예보할 때도 그 수치 모델 한 것처럼 얘도 기후 모델 이용해 갖고 미래 기후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강의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학생들 없으니까 RCP하고 뭐 SSP가 있는데 이런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가면은 2100년도에 기온이 몇 도가 될 건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 여의도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각 동별로 이렇게 기온 차이가 이렇게 같은 영등포구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 영등포보다 아무래도 발달이 좀 도시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 1.5도하고 2.0 이렇게 온난화가 됐을 때 차이가 비록 0.5도 차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100년도에 가면은 기온이 현재 뭐 한 12.5도였는데 16.9도. 이게 1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여름일수라든가 한파일수, 서리일수 그 전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이렇게 걷기라든가 냉난방 줄이기 여러 가지 뭐 고기 먹지 말고 채소, 특히 우리 건우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렇게 날씬하지, 그지? 그리고 도시 텃밭 같은 거 자연환경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저기 경기도 양주에 한 10R 그러니까 약 한 300평 정도를 하는데 실제로 해갖고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냐고요? 거의 매일 그 정형외과 다니고 이제 들게 다 유기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 택배하고 그 어르신들 나눠주고 하냐고 그래도 재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극값이에요.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가 어디가 제일 더냐 하면은 그 대구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대구가 40도 했었어요. 40도 했는데 2018년도에 이때 그 41도 이게 우리나라 극값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 강수량이 118mm였었는데 며칠 전에 136mm였었죠. 그 다음에 제일 추운 거는 양평이에요. 경기도 양평. 영하 32.6. 이런 자료 저번에 저 양평 한번 갔더니 그 군수님이 이런 자료는 하지 말라고 땅값 떨어진다고 싫어해서요. 예,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속초가 바람이 제일 센 이게 저기가 초속 63m.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초속 63m. 그리고 강릉이 강수량이 870mm. 그리고 울릉도가 293. 결국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그 동쪽 이쪽이 굉장히 살기가 나쁩니다. 특히 이거는 실제 제 경험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89년도 있었나? 아파트를 샀는데요. 한 2km 뒤는 앞산에서 불이 났었어요. 산불이 났는데 갑자기 저희 창문 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나무가
불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건조해서. 그래서 진짜 이쪽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기온이 만약에 2도 상승하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개체 전염병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만약 5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도쿄나 뉴욕 같은데, 인천 같은 데는 당연히 물에 잠기겠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북극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바닷물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북극 얼음이 얼마나 많길래 전 세계에 이렇게 바닷물이 높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주 작은 영향을 주지만 실제는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기후변화 강사하는 분들 어떤 북극에는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주요 온실가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감사봐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미세먼지 부분도 있으시죠? 예. 그럼 질의응답 보고 다 하신 다음에 진행하나요? 아니 관장님 편하신데. 다른 거 여셔야 되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그 USB 아니면 지진 아니 미세먼지를 하고 지진은 혹시 너무 지루하시니까 요거 저기 뭐지? 저기 도쿄 지진 해갖고 두 번째 거는 아까 예, 앞에 거예요. 아까 그거요? 아니 959. 요거요. 요거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때 2011년에 사실은 그 후쿠오카 지진이라고 하죠. 이때 지진이 났었는데 이게 일본이고요. 2011년 3월 6일입니다. 일요일, 이제 월요일. 네, 이런 폭격이에요. 예, 이게 지진이 있어. 이거는 규모. 예. (4,000번) (5,000번이) 아니. 기상청에서 이렇게 지진을 하는 게 좀 생뚱맞기도 할 거예요, 그죠? 기상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뻐꾸기가 올해 처음 언제 나왔냐, 개구리가 언제 나왔냐, 그것도 관측해요. 사실은 지진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했었는데 우리 경주 지진인가 그때 원래는 이걸 그 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국가 지원받는 곳인데
둘이 발표를 했는데 지질 자원연구원에도 그대로 틀렸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던 자료라든가 그걸 기상청한테 전부 뺏겨가지고 거기는 거의 문 닫았고 저희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진 관측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150개 정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땅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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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뿌연 회색 미세먼지 숨 막히는 날에는 밖으로 나갈 땐 마스크 쓰기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 물은 많이 많이 마셔주기 하늘은 새파란 파란 매일 맑은 날들 만들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나무 많이 많이 심어주기 미세먼지 바이바이 알았지? 바이바이 푸르마, 이제 미세먼지 대응법 잘 알겠지? 물론이지. 물 많이 마시고 깨끗이 씻고 이제 미세먼지 따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잊기 전에 친구들도 우리랑 다 같이 노래해봐요. 하늘은 뿌연 회색 미세먼지 숨 막히는 날에는 밖으로 나갈 땐 마스크 쓰기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 물은 많이 많이 마셔주기 하늘은 새파란 파란 매일 맑은 날들 만들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나무 많이 많이 심어주기 미세먼지 바이바이 알았지? 바이바이 예, 미세먼지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크기가 작은 입자성의 그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63빌딩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통일 때는 이렇게 63빌딩이 보이는데 매우 나쁨일 때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크게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언제 많이 발생할까요? 선생님. 봄에요? 하나 더 쓰시면 봄, 가을에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봄에는 이제 황사 같은 것도 있고 겨울에는 저희가 추니까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사 있는데 황사는 누런 먼지가 이렇게 사막에서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보면 발생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화석연료,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떼서도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소각장, 그리고 꽃가루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해서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인데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도 그런데 이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이제 보면 킬로미터에서 K가 나타나는 거는 1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센치는 그러니까 과학에서 모든 것이 단위가 3개예요. 킬로미터, 미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게를 나타내는 거는 킬로그램, 길이 있는 미터. 또 시간은 시간은 초로 기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센치 하면은
얼마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여기 어른들 계시니까 지수로 하니까 센치는 1m가 100cm니까 밀리는 1000분의 1이고요. 킬로는 1000이고 그 다음에 10의 6제곱은 메가, 10의 9제곱은 기가.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라틴어를 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 하면은 이거는 100만분의, 그러니까 10의 6제곱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마이크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2.5 마이크로 이하 초미세먼지. 그래서 머리카락은 보통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기관지라든가 간 이런데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이고요. 성면도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뿌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대기질이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얼마큼 나쁜가는 저희가 이쪽에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이렇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에서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기 오염도에서 측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땐 무조건 문만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이렇게 환기는 꼭 이렇게 시켜줘야 됩니다. 한 1, 2분 정도. 주로 저희가 이렇게 튀김 음식 할 때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리를 하고서 조리 끝났으니까 바로 환풍기를 끄면 안 되고 거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한 30분 이상 이렇게 가열을 하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튀기기나 굽기를 하면 이렇게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네, 우리 기후와 관련한 것,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강의 주신 우리 선생님께 일단 힘찬 박수로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과 또 제 개인 카톡과 여기 질문지 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중복되는 것도 좀 추려내고 강의 중에 직접적으로 답이 돼 있었던 것들은 좀 빼고 그 외에 좀 답이 더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추려왔습니다. 증문으로 즉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는데 다시 얼릴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음은 아시는 것처럼 영도에서 녹기 때문에 다시 빙하로 가지 않는 한 얼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상관이 되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상관은 그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느 나이나 전공에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원래 대학교 때는 물리를 전공했는데 주로 이제 그 정식으로 보려면 대기 기상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만이 그 기상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파벌 비슷하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약 그래서 저희는 고려대학, 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나 고려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상청에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대기과학과 가면 서울대학교 아니면 연세대학교만 다른 과 나와도 괜찮습니다. 시험은 보는데 뭐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한 150대 1에서 200대 1 정도. 네.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드리는 게 저 들어갈 때는 6대 1밖에 안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 이거 늘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예. 기상청 직원들이 야유회 가는 날 비가 왔다던데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상청은 아까 말씀드린 데 저희는 교대 근무를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야유회 왜냐하면 동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가고요. 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요새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안 가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아마 35년 동안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예. 확실히 탁월하시네요. 예. 자, 이거는 초등학생 질문인데 오존에 약 10평방킬로미터에 구멍이 생긴다면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라고 질문을 줬습니다. 어렵네요.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오존층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게 여기서 걸러지질 않기 때문에 식물 같은 거에 피해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에서 직사광선이 직접 오기 때문에 그럼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온실가스를 뭐 이산화탄소 했는데 실제는 수증기도 온실가스거든요. 만약에 수증기 같은 게 전혀 없으면 기온이 한 14도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일기예보용 슈퍼컴퓨터는 우리나라에 몇 대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슈퍼컴퓨터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매일 저기 하면 슈퍼컴퓨터 갖고 그러는데 지금 오창에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그렇군요. 자, 기상청 그러니까 아마 이거 사무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기상청은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 뭐 홍천도 있었고 동해도 있었고 강릉도 있었고 인천 뭐 또 어디 있었냐 김포공항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각 도에 하나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상대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아, 기상대. 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안 돌아다녀요. 네.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유배지에 있는 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산도라든가 아, 울릉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홍도,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됐으면 저기 중앙진 같은 데까지 갔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무인 관측 기기가 예, 예.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예, 예. 것도. 네, 또 질문인데요. 각종 오염으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뉴스 매체나 방송 다큐에서도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소수 의견으로 오히려 혹한기를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이런 혹한기가 올 수 있다는 가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00년도 가면 굉장히 기온이 올라갈 거라 하고 또 이제 반대적으로 실제는 이게 기후변화가 이런 어떤 시스템적이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IPC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인데 거기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인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IPCC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든가 그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의장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세요. 그 혹시 이희창이라고 옛날에 국무총리 하시던 네. 분이 있는데 그분 동생분이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2개 제가 받은 거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초등학생 질문 같습니다. 탄소 발자국이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공룡 발자국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탄소 발자국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곁들여서 이제 탄소 중립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만드는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운송하는데도 탄소 발자국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운송하려면 그 배라든가 비행기 같은 걸 네네. 하기 때문에 그까지 다 포함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발생하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탄소 발자국입니다. 네, 질문지는 마지막인데 아마 그 농업 말씀하셔서 나온 질문 같습니다. 네.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 농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에서는 빈 건물을 온실로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뭐 서울 같은 데서 뭐 혹시 이런 실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요즘은 그 구청 같은 데서도 상자 텃밭이라고 해서 그렇게 8,000원만 내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기농으로 할 수 있고요. 그걸 하면은 거기서 탄소 흡수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지는 받았고요. 혹시 여기 현장에서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요건 꼭 질문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있으신가요? 혹시 꽤 많은 질문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이미 다 제출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무리 순서를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강사님 마무리로 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 됐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뭐 업사이클링과 자원순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은 또 주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뜻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